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유독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듯한 아이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이기적이거나 거만하다고 쉽게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슬픈 생존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유전적 요인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고통, 방임, 혹은 그 반대의 과도한 특권 의식 속에서 태어난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이의 필요가 무시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충족될 때 아이는 자신의 부서진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중요성이라는 견고한 요새를 쌓아 올립니다. 사랑은 오직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었을 때만 주어진다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아이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르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첫째, 정서적 방임과 유기가 아이의 마음에 남기는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정서적 방임을 경험할 때 그 상처는 아이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부재나 학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정서적 존재감, 즉 이해와 인정의 부재를 뜻합니다.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필요, 예를 들어 애정 표현, 안심시켜주기, 관심 등에 반응하지 못할 때 아이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자라게 됩니다. 이 텅 빈 마음의 공허함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자기애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로를 받기 위해 우는 아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실망이나 무시로 이어진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외부로 손을 뻗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감정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나 우월감이라는 가면 뒤로 고통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 가면은 결코 건강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허영심이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요구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얻는 인정은 아이가 결코 받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의 대체물이 되어버립니다. 정서적 방임은 또한 공감 능력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아이는 공감, 신뢰,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기 위해 반응적인 양육자를 필요로 합니다. 정서적 양육이 없다면 이러한 필수적인 기술들은 제대로 발달할 수 없습니다. 방치된 아이는 종종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더 심각하게는 타인의 감정과 연결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공감 능력의 결여는 자기애적 행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본래 잔인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방임은 아이에게 깊은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안정감을 주는 꾸준한 정서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내면 세계는 혼돈스럽고 불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는 완벽하고 강력하며 결코 부서지지 않는 환상 속의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의 자아는 타인이 자신을 돌보게 만들고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아이는 약점을 보이면 다시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통제와 이미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애적 방어기제가 선택이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깊은 고통과 채워지지 않은 필요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이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사랑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정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과잉보호와 무조건적인 허용이 어떻게 자기의 씨앗을 뿌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혹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과잉보호라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관심이든 혹은 자유든 건강한 한계나 기대치를 설정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허용하는 환경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아이에게 세상이 자신에게 끊임없는 찬사와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 왜곡된 특권의식은 자기애적 행동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무분별한 허용으로 충족될 때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는 것에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항상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의심 없이 자신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아이가 진정한 성취나 노력, 공감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끊임없는 강화를 통해 부풀려진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 위험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과잉보호의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도전이나 결과에 직면하지 않는 아이들은 인내심, 좌절에 대한 내성, 그리고 공감을 배울 기회를 놓칩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모든 것을 허용받고 자란 아이는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타인의 필요를 고려하거나 협력적으로 일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의 결여를 낳으며 이는 자기애적 성격 특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과잉보호는 아이의 회복 탄력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실망과 장애물로 가득 차 있으며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건강한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모든 변덕이 충족될 때 그들은 실패나 거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거대함으로 가려진 깊은 불안감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아이는 어떤 비판이나 장애물에도 방어적이거나 분노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들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풀려진 자아상은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깨지기 쉬운 내면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과잉보호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경계와 훈육의 부재입니다. 아이들은 수용 가능한 행동을 이해하고 자제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명확한 규칙과 한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평화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피할 때 아이는 자신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조종적이거나 요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거나 때를 쓰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배우고 이는 특권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과 같은 자기애적 경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과잉보호는 종종 부모 자신의 두려움이나 필요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아이를 과잉보호합니다. 다른 부모는 아이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의도는 역효과를 낳아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부 사랑이 아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사랑과 인정을 받는 환경에서 자란다면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그러한 특정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과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조건부 사랑으로 알려진 이 개념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자기애적 경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가치 있고 수용되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게 되며 이는 건강하지 못한 내적 압박과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류되거나 아이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칭찬으로 대체될 때 아이는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완벽하거나 성공하거나 칭찬받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끊임없는 확신에 크게 의존하는 깨지기 쉬운 자존감을 만듭니다. 이러한 역학은 종종 아이가 성과 기반의 자아감을 발달시키도록 이끕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포용하는 대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운동 능력으로만 칭찬받는 아이는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의 다른 부분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진정한 감정과 필요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무시되기 때문에 혼란과 내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의 정체성은 진짜 나와 인정받는 나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아이가 받는 사랑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비판이나 거절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어떤 실패나 인지된 결점은 그들의 수용을 위협하며 수치심, 불안, 무가치함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아이들은 부인, 책임 전가, 오만함과 같은 자기애적 방어 기제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자신과 타인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과장된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사랑은 공감 능력의 발달을 방해합니다. 아이는 수용을 위한 자신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너무 집중하게 되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충족시키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러한 거래적 관계관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의미 있고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적 부모의 모델링, 경계의 부재,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아서 가장 가까운 어른, 특히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기애적 성향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패턴을 내면화하고 복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애적 부모는 종종 자신의 필요와 이미지를 자녀의 정서적 안녕보다 우선시합니다. 아이들을 독립된 개인이 아닌 자신들의 확장된 자아로 취급하며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존하고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애적 행동을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명확한 경계와 일관된 훈육의 부재는 아이가 자제력, 공감,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경계가 없으면 아이들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 방임, 상실과 같은 트라우마는 아이의 안정감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아이는 더 이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취약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거짓된 자아, 즉 보호용 뇌피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자아는 종종 거대함, 특권의식, 그리고 칭찬에 대한 과장된 필요와 같은 자기애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깊은 불안감은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들어 그 외부적 투영이 내면의 고통을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치유는 누군가에게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고 말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기애적 외관 아래에 있는 고통을 인정하고 그동안 없었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리치료,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기인식은 한 사람이 점차 방어막을 낮추고 진정한 공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투영하는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나르시시즘을 비난이 아닌 연민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유발하는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건강한 경계와 정서적 지도는 아이들이 균형 잡힌 공감 능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